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번에 이 작전은 AI가 짰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마음 먹고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이 행성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날 것 그대로의 라이브 토크쇼 이슈박입니다.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K 방산 기업들을 포함해 잘 나가는 글로벌 방산 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에서 눈여겨봐야 할 군사 작전 포인트 어떤 게 있는지, 또 최근 K 방산의 고민은 무엇인지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세환 군사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한화 같은 기업을 비롯해서 전 세계 글로벌 방산업체 주가들이 막 오르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원래 이 방산물자, 즉 무기란 건 네. 어떤 곳에서 분쟁이 나야만 이게 팔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 분쟁이 나고 전쟁이 나야지만 이게 네. 순환이 돌기 때문에 그렇죠. 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렇게 미국같이 굉장히 유력한 국가가 전쟁에 참여하면 네. 방산 주가가 확 오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그때 방산 주가가 아마 2배 이상 뛰었을 겁니다. 잠수함이 굉장히 오래 우리나라 방산의 키워드가 될 거다라는 네,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특히 연초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정부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게 캐나다 잠수함 건조 사업이다라고 네.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입니까? 캐나다 정부가 원래 쓰고 있던 잠수함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영국제 잠수함을 쓰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캐나다가 이 잠수함을 전부 다 교체하려고 하고 수상함도 전부 다 지금 새롭게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내건 조건이 굉장히 가혹해요. 재래식 잠수함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긴 거리를 항해해야 하고 더군다나 수중 작전 시간도 3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캐나다가 내건 이 가혹한 조건을 우리나라 잠수함이 기술적으로 맞춰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거의 유일하죠. 디젤 잠수함 말씀하시는 네, 디젤 거죠? 잠수함에서. 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 잠수함 기술을 처음에 전해주고 노하우를 해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립 면허 생산해주게 할 수 있게 해준 게 독일이었어요. 그 독일이랑 지금 붙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독일하고 붙고 있는데 지금 독일이 내놓은 잠수함은 혁신적인 잠수함이지만 실전 운영 경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네. 장보고 3급 잠수함은 네. 사실 우리 해군이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안정성이나 성능 모든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캐나다 해군이 원하는 스펙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잠수함이 당연히 이겨야 되죠. 이게 일반적인 상품이었다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 네. 지금 얘기를 들어봤더니 오히려 독일 쪽 잠수함으로 조금 기울고 있다, 이런 네.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앵커께서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게 일반 물건 파는 거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방산물자라는 것은 이게 국가 간의 거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독일이 우리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은 캐나다에 여러 가지 방산물자를 많이 판매한 경험이 있고요. 네네. 예, 두 번째로 정부 대 정부 간 거래에서 독일은 확실한 카드를 굉장히 많이 제시했습니다. 더욱이 이미 독일의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캐나다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정부 대 정부 간에서 뭘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게 확실하게 전한 메시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는 무게추가 독일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캐나다 해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렇죠. 이 넓은 해역을 캐나다 잠수함으로서 패트롤을 해야 되는데 네. 최근 중국이 자기들은 근북극권 국가라고 선언을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북극권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가 지금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캐나다가 이번에 원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잠수함을 전체 바꾸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북극 항로가 열릴 때 우리하고 같이 캐나다의 안보를 누가 같이 손잡고 가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종합적으로. 예, 그러면서 네.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어떻게 시너지 영향을 줄 수 있냐, 이걸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강훈식 대통령 네. 비서실장이 캐나다에 다녀왔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언론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더니 캐나다가 뭐 폭스바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현대차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구했다라고 하던데. 캐나다가 현대차 얘기한 건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었어요. 네네네. 이번에 이제 특사가 가서 이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 네. 사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상대편의 니즈가 무엇인 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맞춤형 패키지를 종합으로 내놔야 돼요. 단순히 방산 수출은 무기 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이걸 줬을 때 넌 나한테 무엇을 줄 수 있니? 네. 이거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전 세계가 거래 외교 시대가 됐습니다.
작전명 확고한 결의. 이 미국이 한 나라의 수도에 침투해서 대통령 내외를 체포한 후에 매우 과감하게 자국으로 압송한 작전이었는데요. 이 마두로 대통령이 사실 요 전에 뭐 약간 조롱하듯이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예, 여유를 부리는 모습이 나왔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너무 허술하게 뚫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게 하는데 미국 언론에서도 베네수엘라의 어떤 방공망 같은 대응 능력이 속수무책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은 러시아제하고 중국제가 섞여 있습니다. 아, 미사일 시스템은 러시아제를 쓰고 네. 레이더 시스템은 중국제를 써요. 네네. 문제는 이 두 개가 연동이 안 됩니다. 제각각이군요. 그래서 사격 통제가 서로 이루어지질 않고 특히 이번에 미국이 동원한 전폭기를 보면 F-35하고 F-18을 동원했거든요. 네네. 근데 F-35는 스텔스기잖아요. 이 베네수엘라가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을 들여왔습니다. 근데 이게 잡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미국이 이렇게 맘먹고 들어가는 걸 뭐 이게 꼭 러시아제나 중국제가 아니어도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라는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작전을 얼마나 정교하게 수행했느냐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번에 이 작전은 AI가 짰습니다. 아, 그래요? 네. AI가 짰어요. 네. 이게 팔란티아라는 회사에서 만든 네. 킬웹이라는 네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정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위성 정보도 있고 여러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 필터링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작전을 수행해야 되느냐. 즉 항공기를 보내서 참수하는 게 낫냐 아니면 병력을 보내서 체포하는 게 낫냐.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루트로 어떤 장비를 사용해서 언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으냐. 그다음에 탈출 루트는 뭐냐. 이것까지 AI가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작전 노하우가 있는 이런 실전 경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죠.